수많은 가정에서 조용히 위험한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65세 이상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일상적인 생활이 당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옳은 일, 책임감 있는 일, 깨끗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일상 중 하나, 어린 시절부터 위생의 초석으로 가르쳐져 온 바로 그 일이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조용히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당신에게 갑자기 닥치는 종류의 위험이 아닙니다. 번쩍이는 불빛이나 갑작스러운 경고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묘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어찌람 작은 미끄러짐이 심각한 일로 변하는 것, 매주 더 건조하게 느껴지는 피부, 욕실에서 나왔을 때 느껴지는 희미한 오한이 있어야 할 시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그 원인은 매일 하는 목욕처럼 겉보기에는 무해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매일 목욕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며 규율, 청결, 자기 관리의 척도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그렇게 깊이 뿌리내린 습관이 조용히 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홀함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변하고 피부가 변하고 심장, 혈액순환, 심지어 천 조절 방식까지 모두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를 상쾌하게 유지했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숨겨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한 노인이 아침 목욕 후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요. 친절한 이웃이 그들을 발견하거나 딸이 문을 두드려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90대의 한 남성은 자랑스럽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어김없이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이 제때 도착했지만 그의 심장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와 뜨거운 물에 서 있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체의 내부 시스템이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예전처럼 압력을 조절하지 못하고 혈관은 열과 추위에 예전만큼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몸은 반응하지만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어지럼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젖은 바닥의 욕실에서는 아주 작은 순간의 불안정조차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가장 평범한 일상조차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에게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수를 축하하지만 그것에 대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욕실은 청결함과 평온함과 관련된 공간이지만 가장 간과되는 위험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심장이나 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 자체도 고통받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자연적인 기름기를 잃습니다. 한때 피부를 부드럽고 탄력 있고 강하게 유지했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죠. 70대에 이르면 우리의 피부는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기름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매일, 특히 뜨거운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목욕을 하면 우리는 단순히 먼지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가진 마지막 방어선까지 벗겨내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여성이 멈추지 않는 가려움증 때문에 지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위생에 자부심을 느끼며 매일 어김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피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붉고 염증이 생기고 감염에 취약한 곳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약간 가슴 아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제 자신을 해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대답은 부드럽게 네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깨끗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결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몸의 자가 보호 능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할 때 말이죠. 피부 장벽은 더 얇아지고 작은 상처는 박테리아에게 열린 문이 되며 그 결과로 생기는 감염은 때로는 발진이나 건조한 반점으로 시작되지만 훨씬 더 심각한 일로 번져 심지어 입원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은 우리의 습관이 우리와 함께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일상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지식, 보살핌, 의도를 가지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목욕을 아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재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일주일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깨끗함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만 피부가 기름기를 회복할 시간을 줄 만큼 간격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목욕을 할 때마다 온몸에 비누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겨드랑이, 발, 사타구니와 같은 필수 부위를 부드럽게 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몸은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천으로 부드럽게 헹굴 수 있습니다. 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사용해온 많은 비누는 pH가 높아 노화된 피부에는 너무 알칼리성입니다. 그것들은 피부의 자연적인 산성 보호막을 파괴하여 피부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pH 5.25 정도의 중성 또는 약산성 클렌저는 피부를 벗겨내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것들은 피부가 필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만들기 위해 애쓰는 대신 말이죠. 이 나이에 보습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이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목욕에서 나온 후 3분 이내에 피부는 가장 흡수력이 좋습니다. 그것이 황금 시간입니다. 수건으로 부드럽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고 문지르지 마세요. 그런 다음 풍부하고 영양가 있는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둬줍니다. 피부의 자연 장벽을 강화하는 세라마이드 성분이나 스펀지처럼 피부에 물을 끌어당겨 유지하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찾으세요. 이러한 성분들은 기분을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피부를 넘어 신체의 안정성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몇 분 동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후 미끄러운 욕조 바닥에 서 있는 것은 40대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사신경이 변하고 균형 감각이 바뀌고 근육이 반응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열기로 인한 약간의 어지럼증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더해지면 위험한 조합이 됩니다. 저는 욕조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진 한 남자를 기억합니다. 단 한 번의 발을 헛디딤으로 그는 엉덩이를 다쳤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그는 결코 예전의 독립성을 완전히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장거리를 걷는 것을 멈췄고 혼자 요리하는 것을 멈췄고 자신의 몸을 믿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 넘어짐은 그를 육체적으로만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튼튼한 샤워 의자는 약점의 징후가 아니라 지혜의 징후입니다. 그것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넘어질 위험을 90% 이상 줄이며 사람이 안전하게 자신의 속도로 목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욕조와 병이 옆에 설치된 안전 손잡이는 잡을 것을 제공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부담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당신이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의 일상으로 인해 지금 무언가를 잃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2단계는 당신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보호하는 것, 당신의 몸을 존중하는 것, 당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전통을 위해 그것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죠. 목욕 후 조용한 시간, 욕조에서 나와 피부는 여전히 따뜻하고 어깨에는 수건이 둘러져 있으며 방은 부드러운 구름처럼 수증기로 가득 찬 그 순간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다음 몇 분 동안 당신이 하는 일이 건강한 몸과 취약한 몸 사이, 편안함과 잠재적인 해로움 사이에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즉시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때 아무 생각 없이 열과 추위를 균형 맞췄던 당신의 내부 시스템은 더 느리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목욕 후 모공이 열리고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공기 중에 약간의 냉기라도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간 춥게 느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실제적인 위험이 됩니다. 제가 한때 치료했던 한 여성은 항상 긴 저녁 목욕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욕조에 물을 채우고 평화롭게 몸을 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밤, 그녀는 몸을 완전히 말리거나 방을 따뜻하게 하는데 몇 분 더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욕실 밖의 공기는 차가웠고 1시간 안에 그녀의 처는 정상보다 낮아졌습니다. 평화로운 의식으로 시작된 것이 응급실로 향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저천증은 항상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조용한 오한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작은 행동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욕실을 따뜻하게 하세요. 작은 노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따뜻함에서 추위로의 갑작스러운 변화로부터 당신의 몸을 보호해 줍니다. 안전하고 주의 깊게 사용되는 공간 히터처럼 간단한 것이 당신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신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는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내어 몸을 완전히 말리세요. 부드럽고 따뜻한 옷으로 감싸고 두피가 축축한 채로 두는 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머리카락을 완전히 말리세요. 머리에서 천천히 빠져나가는 열은 온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발, 오한이 드는 팔, 며칠 동안 코가 막히는 것, 종종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목욕 후 옷을 껴입는 것은 단순히 편안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도 변화에 적응할 때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계입니다. 긴 소매, 따뜻한 양말, 부드러운 로브는 사치품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여기에 따뜻한 음료, 허브차, 따뜻한 우유 또는 레몬을 넣은 뜨거운 물을 더하면 몸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목욕 후 몸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편한 시간에 목욕을 해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목욕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바깥과 내부 온도가 가장 안정적인 한낮이 종종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 덜하고 주변의 따뜻함이 당신을 지지해 줍니다. 춥고 이른 아침이나 밤의 냉기는 당신의 몸이 적응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은 나중에 피로, 뻣뻣함, 심지어 이유 없이 지친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종종 노인들에게 목욕 루틴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옮기라고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있는 좋은 시간이며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아직 낮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조정은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과하기 쉽지만 무시할 수 없는 웰빙의 기반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놀라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항상 깨끗해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겠지만 겉모습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너무 깨끗한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피부는 단순히 덮개일 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면역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표면에는 미세한 유기체의 세계, 당신의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수호자로서 해로운 박테리아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이 볼 수 없지만 매일 의존하는 자연적인 장벽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특히 강력한 항균 비누로 씻으면 단순히 먼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호자들까지 벗겨내는 것입니다.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숲을 개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유익한 식물까지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죠. 피부는 노출되고 균형이 깨지며 피부 재생 속도가 이미 느린 노인들에게는 손상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지난 겨울에 한 노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피부 문제, 가려움증, 붉어짐, 낫지 않는 반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위생은 완벽했습니다. 사실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목욕을 하고 강력한 비누를 사용했으며 힘과 정확성을 가지고 몸을 문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피부는 방어력을 잃었고 균형은 깨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틈을 통해 감염이 침투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루틴을 바꾸었습니다.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고 비누를 pH 균형 클렌저로 바꾸고 목욕 후 몇 분 안에 두껍고 영양가 있는 보습제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주저했습니다. 깨끗하지 않다고 느낄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한 달 안에 그 차이는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치유되었고 가려움증은 멈췄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추가해서가 아니라 덜 했기 때문입니다. 덜 씻고, 덜 문지르고, 더 의도적으로 습관이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피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두가 해야 할 변화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재조정이죠. 젊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던 위생규칙은 우리 몸과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깨끗함이 벗겨내는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고 안전함이 살균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피부가 숨쉬게 하고 치유되게 하고 먼지뿐만 아니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세요. 당신의 피부는 단순한 표면 그 이상입니다. 건조하고 팽팽하고 벗겨지거나 갈라질 때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겸손함 또한 조용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실내 공기는 피부에서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집안의 습도를 40열 60%의 편안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피부 장벽을 보존하고 면역 체계를 지원하며 매번 목욕이 충격처럼 느껴지는 대신 편안함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노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대화를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목욕 습관에 대해 물어보고 더 안전한 옵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안전 손잡이 설치를 도와주고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보습 로션을 가져다 주세요. 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낡은 루틴을 장수, 존엄성, 편안함을 지원하는 루틴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화는 허약함을 의미할 필요가 없고 지혜, 적응, 자신을 알고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뿌리내린 힘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의 당신이 아닌 오늘날의 당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강압이나 두려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고 의도적인 선택을 통해서 말이죠. 노화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보존하고 부드러움과 우아함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건강을 위해 해왔던 일들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조용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을 신뢰하고 그것에서 편안함을 찾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변하면 그러한 습관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보살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단계에서의 보살핌은 전부입니다. 단순히 해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작동하는 것을 육성하고 깨지기 쉬운 것을 보호하고 더 나이 들고 현명한 몸의 리듬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조정 중 하나는 피부를 통해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가 아니라 약국에서가 아니라 욕실에서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 속에서 말이죠. 외부 위협, 바이러스, 감염, 계절성 질병에 대한 과장된 선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방어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피부 표면에 사는 이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세계는 위협이 아니라 자연적인 방패입니다. 해로운 침입자를 막아주는 역동적이고 보호적인 장벽이죠. 그것은 균형 잡히고 섬세하며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세게 씻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은 피부에서는 그 균형이 깨졌다가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회복이 더 느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박테리아는 돌아오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수분 장벽은 더 점진적으로 재건됩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가 슬며시 나타납니다. 붉어짐, 자극, 낫지 않는 발진, 심지어 건조하고 갈라진 피부처럼 간단한 것에서 시작되는 작은 감염까지 말이죠. 한 환자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녀는 83세였고 혼자 살았으며 수년 동안 굳건한 독립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목욕을 하고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똑같은 비누를 사용하는 똑같은 루틴을 고수했습니다. 그녀는 청결함이 힘과 같다고 믿었지만 그녀의 피부는 그녀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목과 손 주변이 벗겨지고 짓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좌절감을 느끼며 피부 상태에 당황하여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그녀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행동이 서서히 그녀의 방어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요법을 바꾸었습니다.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2번으로 부드럽게 줄이고 그녀의 비누를 pH 균형 클렌저로 바꾸고 향이 없는 세라마이드가 풍부한 보습제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주저했습니다. 깨끗하지 않다고 느낄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한 달 안에 그 차이는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치유되었고 가려움증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다시 통제력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생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 통제감은 이것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노화는 몸, 선택, 독립성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미묘한 두려움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것은 통제력 상실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주체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저항하는 대신 지혜로 그것을 맞이하기로 선택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는 비누와 물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방식까지 뻗어나갑니다. 너무나 자주 간과되는 욕실은 실제적인 위험의 장소가 됩니다.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조명, 갑작스러운 움직임. 이러한 것들은 괜찮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될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단 한 번의 발을 헛디딤, 단 한 번의 어찌람,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넘어짐 후에 놀라고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작은 일이 어떻게 그렇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저에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한 번의 넘어짐으로 엉덩이가 부러질 수 있고 80대 노인에게 그것은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이동성, 독립성, 심지어 생명 자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넘어짐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패턴을 따릅니다. 뜨거운 물은 혈압을 낮추고 욕조에서 재빨리 나오면 발이 물기로 미끄러워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단 일어나면 회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감 때문에 아예 목욕을 멈춥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더 이상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개입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를 통해서 말이죠.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샤워 의자, 사랑하는 사람이 목욕 시간을 알고 있는 것, 간단한 전화 확인, 수건을 가까이에 두거나 방을 따뜻하게 하거나 바닥이 말랐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조차도 전체 경험을 위험한 것에서 편안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자존심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조건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만한 조정을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목욕은 다시 즐거워집니다. 서두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하며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모든 단계에 보살핌과 보호가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을 만들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표현으로 말이죠. 덜 자주 목욕하는 것이 자신을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몸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습은 허영심이 아니라 부드러운 방어 행위입니다. 샤워 의자를 사용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혜입니다. 이것들은 쇠퇴의 징후가 아니라 존중의 징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이든 부모나 조부모 또는 굳건한 독립심을 가진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있다면 이러한 대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강의가 아니라 공유된 성찰로서 그들과 함께 앉아 목욕 후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고 제품이나 욕실 안전장치를 업그레이드하도록 도와주세요.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통제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세요.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 상황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지 깨닫지 못했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넘어질 뻔한 후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가 목욕을 멈췄다는 것을 알아차린 딸. 아버지의 피부가 왜 항상 붉고 자극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 일단 진실을 알고 기대를 조정하고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꼈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한 피부, 목욕, 일상 그 이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존엄성,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지탱해 온 몸을 존중하는 것, 허약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걸어갈 축복을 받은 인생의 계절에 대한 사랑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해 보세요. 젊은 시절부터 당신을 따라온 습관 중 현재 당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평화보다는 압박감처럼 느껴지는 일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떤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일상적인 의식을 치유,
안전, 편안함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친절하면 됩니다. 비누를 바꾸거나 속도를 늦추라는 알림을 설정하거나 당신만을 위해 따뜻하게 데워진 수건처럼 말이죠. 이것들이 새로운 자기 관리의 징표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현재, 완고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연민으로 당신의 몸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응합니다. 피부는 진정되고, 심장은 안정되고, 호흡은 깊어지고, 그리고 영혼은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노화는 삶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천천히, 더 사려 깊게,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새로운 리듬으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가장 단순한 곳, 심지어 욕실에서, 특히 욕실에서 시작됩니다.